지난 동영상에서 연접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동영상은 그 연접 가소성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실험 증거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접 가소성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활성이 있으면은 그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접점인 연접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데, 여기서는 연접을 이루고 있는 그 가지돌기의 가시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접 가소성의 실험적인 데이터로 여기 가지돌기가 하나 보이고 가지돌기 가시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세모로 표시한 요 가지돌기 가시를 자극하였을 때 이 가시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돌기의 가시가 이 신경세포가 활성을 가지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진다고 설명했었고, 이것을 연접 가소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가지돌기 가시가 오른쪽 이 모식도에서 보면은 축삭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서 이 가지돌기 가시와 만나서 연접을 이루고 있는 이 연접에서 특별히 신호를 받는 쪽인 가지돌기 가시 부분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왼쪽의 사진에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실험 방법상 위쪽에 있는 축삭은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축삭은 상상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여드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가지돌기가 있고 거기에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시 하나만을 특별하게 이렇게 활성을 갖도록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실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스파인 하나만 특별하게 요것만 활성화 시켰을 때에 시냅스 스파인만 특이하게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이에 있는 다른 가지돌기 가시들은 커지지 않지요. 요 실험 결과의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 사진인데, 이 가지돌기에는 여러 개의 가시들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특별하게 요 삼각형으로 표시한 요 스파인 가지돌기 가시만 특별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니까 2분 후에 보니까 이렇게 커졌습니다. 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41분째 사진인데 아직까지 커진 상태로, 물론 약간 작아졌습니다만 커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크기를 부피, 볼륨을 재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자극하기 전에 거를 제로라고 봤을 때, 그게 제로 퍼센티지라고 봤을 때 자극을 하고 2분 지나니까 200%, 즉 2배만큼 부피가 커졌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부피가 줄어들긴 했는데, 시간이 30분, 40분이 지나도 원래의 그 부피보다는 배 정도로 더 이렇게 커진 그런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100% 커졌으니까 한 배 정도로 커진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면에 자극을 한 그 가지돌기 가시의 바로 옆에 있는 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요 가지돌기 가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륨으로 측정해 보면은 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크기가 유지되더라. 즉
자극을 받은 그 가지돌기 가시 스파인만 이렇게 특이하게 커지더라. 자, 이게 그래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연접 가소성이 연접 스페시픽하게 특이하게 자극을 받은 활성이 있는 연접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경세포 하나에 한 5,000개 내지 10,000개의 요 가지돌기 가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뇌활성에 의해서 활성화된 그 가지돌기 가시들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활성화되지 않은 연접에 있는 가시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한다거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다고 할 때에 보는 것에 관련된 신경세포들, 그 세포들 사이의 회로들에 있는 가지돌기 가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듣는 거에 관련되는 혹은 맛보는 거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세포들의 가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할 때에 어떤 보는 데 관련되는 신경회로에 거기에 있는 가지돌기 가시들만 이런 변화가 특이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동영상에서 카렐 스보보다 교수가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해상도가 높은 형광현미경으로 신경세포 가지돌기에 나와 있는 가시가 이렇게 강한 자극에 의해 가지고 모양새가 크게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입니다. Let me roll this movie now. This is the dendritic spine that receives the LTP stimulus, and we'll show that movie again here under baseline condition. Now the LTP stimulus, you can see you get a brief transient of ChemK2 activity. Redder, hotter colors means more ChemK2 activity, and subsequent to this burst of ChemK2 activity induced by the LTP stimulus, you see this typical spine enlargement associated with long-term potentiation. You can also see pretty clearly that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가지돌기 가시 속에 있는 ChemK2라는 그런 효소의 활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hemK2 activity is limited to the stimulated dendritic spine, to the spine that received the stimulus. Long-term potentiation. Now you can see hotter colors corresponding to increased RAS activity and also the spine enlargement that is associated with long-term potentiation as before. And we roll this again. RAS activity increases in the dendritic spine, but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는 ChemK2라는 그런 효소가 활성을 가지면은 이 스파인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는 다른 효소인 RAS라는 효소가 활성을 가지면은 또한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신경세포의 가지돌기하고 가지돌기에 나와 있는 가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Notice that in contrast to ChemK2 activity, the increased RAS activity is not limited. Well, inspired by previous experiments that have shown that interactions between synapses when weak stimuli are given on one set of synapses and strong LTP-inducing stimuli on another set of synapses, we did similar kinds of experiments, but now with micrometer spatial control. We had to again check synapse specificity in LTP because these experiments are done on slightly different conditions than the ones I've shown you a few slides ago. But under these conditions, again, LTP is induced at one synapse and has absolutely, the LTP induction has absolutely no effect. 여기서 보면은 이 자극을 한 요
가지돌기 가시, 시냅스는 이렇게 커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 스파이는 커지지 않고 이렇게 원래 상태의 크기로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ere's the experiment. We use 2-photon glutamate uncaging to induce long-term potentiation, or LTP, of 예, 요 가지돌기 가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활성을 하도록 그렇게 자극을 했다면은 synaptic transmission. We first measure baseline amplitude of synaptic current in response to glutamate uncaging. Then we induce 그래서 요것만 자극을 하고 자극하기 전하고 자극한 후하고의 요 시냅스를 통한 신경 연접 전달 그걸 보면은 자극을 하기 전에는 요만큼 컸다면은 자극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커진 그런 신호가 전달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earby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시냅스는 전혀 변화가 없다. plasticity and measure the amplitude of the response to uncaging glutamate thereafter. And if we induce glutamate uncaging, if we induce plasticity at one synapse, we probe the current before and after at that synapse, but also at neighboring synapses with well-defined spatial relationships to the potentiated synapse. We call these nearby synapses. They're sort of in the range of 1 to 4 micrometers apart, so in very small neighborhoods of the dendritic branch. And what you can see here is that if you induce long-term potentiation in one synapse, you get, in fact, changes in the postsynaptic sensitivity to glutamate, but no changes in the postsynaptic sensitivity to glutamate in nearby synapses. 예, 요 시냅스를 특이하게 자극을 하면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요 nearby 시냅스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 자극을 한 그 연접만 이렇게 커지고 연접 전달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 연접 전달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을 통계를 낸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극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효율이 퍼센티지가 0에서부터 훨씬 더 100% 정도까지 이렇게 효율이 좋아진다. 반면에 바로 옆에 있었던 nearby, 바로 옆에 있는 그 연접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연접을 통한 전기의 전달, 연접 신호의 전달을 전기적인 그런 데이터하고 위에 이 사진은 이런 모양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돌기 가시에 있는 이런 많은 가지돌기 가시들의 모양새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